네, 여야는 어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대장동 항소포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문제를 협의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제 추경호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통과됐죠. 12.3 비상겸 1년을 맞아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정치 한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자, 어제 추경호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재석 180명에 찬성 172명이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뭐 예상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추경호 의원을 포함해서 모두 다 이제 투표에 이제 불참을 했고, 그래서 이제 관심은 다음 주로 이제 예상이 되는 실질 심사, 여기에서 이제 구속 여부가 이제 판가름이 나게 될 텐데, 마침 공교롭게도 날짜가 다음 주 12월 3일이 비상겸 1년이 되는 그 시점에 아마 이제 결론이 내려질 것 같아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우리 정치권에 또 어떤 경랑에 휩싸일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표결 결과 어떻게 보셨고 향후 다음 주에 나올 구속 여부에 따라서 정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경랑이란 지금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는데, 아니 저 구속 영장이 설사 발부됐다고 해서 무슨 저 위헌정당 그 해산 운운하는 것도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죄가 있으면 뭐 영장 그 떨어지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뭐 저게 저렇게 민감할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솔직히 말해서 저 심정으로는 그 급박한 시간에 대통령하고 통화했지, 총리하고도 한참 또 통화를 했지. 정무수석 그때 그럼 뭐 했겠어요? 그때 대통령은 저 군 사령관한테 빨리 그 다 끌어내라고 하고 있던 참인데, 어쨌든 저 해제를 막고 의원들을 끌어내서 국회 그 해제 결의를 못하게 하려고 하던 그 긴박한 시간에 그 원내대표하고 했다고 그러면 그건 뭐 상상이 가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어떤 증거가 없으면 뭐 한가하게 우리는 안보 인사나 했다고 저렇게 우겨대면 그 영장이 발부될지 그거는 아마 좀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많이 달려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결론은 이제 어떻게 날지 좀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지금 특검이 뭐 너무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특검이 뭘 딱 저거에 대한 다른 증거가 없으면은 그렇게 발부하기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지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어제 이제 국회에서의 이제 체포 동의안 가결은 그거는 이미 뭐 예상했던 것이고, 민당 중심으로 여건 의석이 절대적이니까 과반 출석, 과반 찬성. 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미 22대 국회, 그러니까 작년 4월 총선을 치르기 전에 다 확약을 했어요. 불체포 범죄 혐의가 있어서 국회로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면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그 서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뭐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만 12.3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5판에 대해서 이 12.3은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중요한 때예요. 그러니까 그게 1년인데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5판에 대한 그 늪에서 완전히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국민 여론 지지도 아직도 제1야당이지만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당 내적으로도 여전히 또 이제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가지고 그 갈등 구조도 여전히 잔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년 6.3 이제 지방선거를 치르려면은 보수 우파 진영의 결집만 가지고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중심이 돼서 내란 세력 척결, 내란 동조 정당 이렇게 아무리 이제 뭐 프레임을 걸어서 몰지만은 유일하게 이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뭐 보수 우파 진영 결속시켜서 그냥 대응하는 뭐 그 정도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수 우파 결집만 가지고 내년 6.3 지방선거를 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만일 추경호 저는 원내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게 영장이 만일 발부가 돼버리면은 네. 민주당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내란 세력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 진짜 갇힌다고 봐요. 그러면 내년 6.3 선거까지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뭐 법률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심지어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정무 수석도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는 마당인데 국회는 이 입법 영역에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전에 이걸 모의해가지고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시도를 하더라도 조직적으로 이거는 지연시키고 불참해라. 예. 이건 사전 논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장이 발부되는 특검에서 기소는 틀림없이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이지만은 불기소 차원에서 이건 법정에서 다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좀 구속될 가능성을 좀 낮게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군요. 어쨌든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계엄 이제 1년을 이제 맞지 않습니까? 다음 주 12월 3일 수요일에 이제 1년을 맞는데 지도부가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초선의 김재섭 의원은 지도부 사과가 없을 시에는 의원 20여 명이 사과 성명을 내는 등 집단 행동을 경고하기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 장외 투쟁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장동익 대표가 지금처럼 이 12.3 비상계엄을 일관되게 유지한다. 저는 이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동익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당 대표가 되는 과정 속에서 당내 그런 적극 지층의 지원과 도움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서울구치소를 통해서 접견하겠다는 그 약속도 지켰고 당 대표로서 개인적이든 당 대표의 지위로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리 당에서 배출한 그런 대통령으로서 아무리 잘못했지만은 할 도리는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중도 무동청 그러니까 예언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당의 지형 변화를 본인이 만들어야만이 지금 당내 그런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대로는 내년 6.3 선거 하나마나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된다. 그런 상당히 우려와 걱정이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초재선 의원들의 그런 만일 당에서 그런 입장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개별적인 입장으로라도 하여튼 시도를 하겠다.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앞에 김재섭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건영실 비대위원장 이 사람들이 다 사과는 했어요. 다 사과는 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민들이 그 진정성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국민의힘이 새로운 자정 노력을 통해서 변화 쇄신을 희망하는 그런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뭔가 장동익 대표 입장에서도 뭔가 이제 좀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판단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올 거로 보신다. 예. 정청래 대표는 버스 떠난 데 손들면 뭐하냐 그런 사과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오늘 언급하기도 했는데 어떤 사과가 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그거 나와야 된다는 당위론에 대해서야 누가 이의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한다고 그래서 저는 저 장동혁 대표가 요새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걸 보면 전혀 진정성 있게 지금 사과를 한다고 해봐야 억지 사과로밖에는 비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나마도 그나마도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 하는 저 발언과 이런 걸 쭉 보면은 안 할 것 같고 해도 별 효과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진정성이 전혀 이렇게 국민들에게 닿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가 여야 간에 계속해서 협상이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뭐 핑퐁 게임 하듯이 이렇게 조건을 이제 달아서 계속 건네는 그런 상황이면서 아직 그 공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법사위냐 뭐 별도 특위냐 이거 논의하다가 법사위에서 하는 걸 이제 수용하면서 여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도 같이 이제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수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경원 의원을 간사 선임하고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할 때 증인 채택은 이제 합의하에 하자 이런 조건을 이제 달아서 이제 다시 제시를 했는데 불발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국정조사가 이게 성사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로 꽁꽁이 속이 워낙 달라가지고 예. 이쪽은 어쨌든 검찰이 대장동 수사 예.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조작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주로 그걸 지금 조사하자는 거고 저쪽은 이제 그 항소 포기가 결국 이재명 지금 대통령 이제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걸 조사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서로 워낙 꽁꽁이가 그 속셈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그냥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뭐 그런 이번 협상 같은 경우는 그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야당 입장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검하자, 국정조사하자, 안 그러면 청문회 하자 뭐 여러 가지 요구를 다 했죠. 그래서 특별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또 국정조사를 하자 그랬는데 결국은 뭐 법사위 내에서 하자. 그게 민주당 입장인데 그걸 좋다 이제 우리가 수용한다. 뭐 다 됐어요. 정인도 여야간에 합의해서 하기로 하고 다 됐는데 마지막 간문이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국민의힘 교수단체 그 법사위 간사가 선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적으로는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이 당 내적으로 결정을 했지만은 법사위에서 이 선임 절차인데 그 절차를 가지고 아직까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금 결정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법사위가 국민의힘은 간사도 없이 그냥 저게 어떻게 의사일정이 잡히고 저게 저 상임위가 작동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굴러는 가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처음부터 이 국민 여론은 의식하기 때문에 뭔가 대장동 항소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예합이 있다 그러면은 그 실체를 갖다 제대로 밝혀야 된다는 그런 국민들 목소리를 갖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따갑게 받아는 드리는데 이거 해가지고 실익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국정조사는 그냥 법사위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것처럼 신중하지만은 이곳일 저곳일 해가지고 결국은 저는 처음부터 이거 쉽지 않을 거다. 근데 마지막 지금 발목이 잡힌 게 나경원 의원 야당 간사 선임한 건데 이거는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근데 이 조건을 꼭 걸었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뭐 계속 지금 이제 뭐 이 정인 참고인 부분을 갖다가 채택을 하려고 해도 이게 뭐 양쪽의 법사위원 전체가 다 이 사람 저 사람 하면은 결국은 간사가 그걸 축조 시비해가지고 정해야 되는데 간사가 없어요. 누가 이걸 그래서 간사를 또 선임을 해야 된다 이야기인데 나경원 간사가 되면 간사가 없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그게 민주당 입장이에요. 지금 보니까. 결국은 뭐 상당히 좀 난항이 예상되는군요. 한마디로. 난항이 예상이 아니라 저 국정조사 저 법사위에서 열리는 부분은 전 쉽지 않다고 봐요. 민주당이 수용 안 합니다, 지금. 자, 그리고 지금 뭐 당면한 과제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아닙니까? 12월 2일까지 이제 법정 처리 시한인데 민주당은 오늘 예결위에서 처리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전체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한다는 이제 일정표를 제시하고 있고 지금 소소위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한 뭐 쟁점이 100여 건에 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판 이제 조율을 하고 있는데 오늘 중에 전체위 예결위 전체위에 이게 올라올 수 있을지 아직 뭐 이렇게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뭐 야당의 주장도 과감하게 채택해라 이런 주문도 했더라고요. 막판에 어떤 좀 접점이 찾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뭐 합의에 그래도 무게를 두고 있는데 요 내용은 또 우리 유인태 선배님이 국회 사무총장도 하시면서 잘 지켜봤으니까 저 고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산안은 작년에 예. 계엄 때문에 이 못에서 국회의원들이 되게 싸우다가도 꼭 그래도 예산은 주로 합의 처리를 해요. 이해관계가 밀접하니까. 그래요? 지역구 예산을 따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꼭 뭐 이 일까지 되냐 안 되냐 보다는 저거 하나만 작년에 또 일방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계엄으로 해서. 예.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합의건 될 건데 예. 이제 전 사실 뭐 예산안이 뭐 합의 처리되냐 안 되냐 그건 기한이 뭐 2일까지 지키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합의 처리는 될 거라고 보고요. 예산은. 날짜는 좀 지나도요. 근데 이제 어제 요번에 패스트트랙 항소 예. 포기. 예. 원래 저번에 대장동도 항소 포기해서는 안 될 거를 잘못해 놓으니까 이번에 아마 그거 조금 만회하려고 이것까지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저거는 입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때 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이제 사무총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심지어 그때 당명이 뭐든가 하여간 지금 국힘 예. 그 당의 의원들 중에 중진들은 우리 방에 총장실이 3층에 있으니까 예. 여러 명 거기 와서 차 마시면서 저 나경원이 저거 어쩌려고 저러냐고 말이야. 그리고 거기 증거 하나라도 덜 남기려고 그때 뭐 카메라가 다 있을 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건 동물국회를 정말 못하게 하려고 이제 만든 거를 뭐 저런 식으로 저 의원직 유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벌금이나 좀 내게 해놓으면은 예. 저 국회법을 개정한 소위 선진화법의 취지를 법원이 이번에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는 건 정말 잘못된 거고 예. 더군다나 뭐 2년 구형을 했는데 벌금으로 벌금형 선고 나왔죠. 때문난 걸 갖다 항소 안 하는 것도 이건 도대체 그러니까 앞에 검찰이 앞에 항소 포기한 지인 죄가 있으니까 그거 만회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나라가 이런 식으로 굴러가서는 정말 곤란한 거죠. 오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또 구형이 나왔는데 벌금형으로 됐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이요, 저도 봤지만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하고 그때 검찰이 그걸 또 민주당까지도 같이 엮어서 기소한 거는 그거 기소 자체가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쪽이 와서 막 하니까 그럼 누가 하다 보면 같이 밀치기도 하고 그걸 같이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막으려고 폭력을 쓴 게 문제인 거지. 그 폭력에 어느 정도 저항한 걸 같이 기소한 건 전 그때 민주당 쪽을 기소한 걸 보고 참 우리나라 검찰도 문제가 많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랬어요. 김성태 대표님도 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 원내대표 이후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 벌어졌지만은 뭐 이 동물국회를 갖다가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선진화법 만들었고 이게 결국은 정치가 결여되니까 정치가 실종되니까 이게 6년 동안에 지리한 재판 과정 그리고 검찰의 기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끌었는데 진작에 정치적으로 이 문제는 풀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풀지 못하니까 결국은 모든 걸 정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국회 공간이 대려 거꾸로 사법부에 가서 심판을 받는 그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참 참담한 결과고 두 번 다시는 이런 걸 가지고 국회 입법부 내에서 문제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결정지어지는 있는 사례는 없어요. 아니 그때 패스트트랙 때 다들 전 국민이 보셨지만은 국회의원을 못 가게 문에다 감금을 하지 않나. 또 이거 의안과에 접수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잡아채가지고 그런 공무집행 방해를 그리고 모든 증거가 차고 넘치잖아요. 그때 다 찍었잖아요. 방송 카메라가 들어와서. 근데 저걸 저렇게 해도 괜찮다고 오히려 면죄부를 줘 놓으면은 앞으로 참 국회 걱정이 많이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은 저는 지금 이제 예결위 위원장이 한병도 의원인데 이 양반이 또
대체로 합리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상당히 합의를 중시해요. 예. 제가 뭐 알기로는 마지막 남은 정점 학대 재정에 이게 이제 뭐 특히 이재명 대통령 경기지사 시절에 그런 예산들이 대폭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손질을 하면은 뭐 큰 틀에 뭐 이 합의는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도 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주고받기 좀 하면 또 합의를 이룰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